아무리 완벽하게 꾸며도 빛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특히 75세 어르신의 눈은 20대 청년보다 무려 3, 4배 많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자녀분들이 아유 뭐 이 정도면 화나고 발래 싶다가도 부모님 눈에는 아이고 얘야 왜 이렇게 어둡냐 침침한 동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명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원칙이 있어요. 첫째, 생각보다 훨씬 밝게, 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밝아야 됩니다. 일반 아파트 거실이 150에서 300럭스인데 활동 공간은 700럭스까지 올려야 됩니다. 또 중간에 있는 천장등 하나만 켜면요, 가구 뒤에 짙은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그림자가 안 좋은 겁니다. 치매가 온 뇌는 이걸 구멍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빛을 여러 겹 레이어드 하듯이 빛을 겹쳐주고요. 그러려면 코너 조명, 스탠드, 간접 조명까지 동원을 해서 구석구석 빛을 겹쳐 채워서 그림자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보통 집 꾸미자 이러면 가구점부터 달려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화려한 가구, 소품, 장식, 화려한 패턴. 근데 뇌에게는 전부 처리해야 할 업무예요. 나이가 들면 중요한 정보만 골라내는 감각 필터가 약해집니다. 우리한테는 평범한 거실이 70대 부모님한테는 모든 자극이 동시에 밀려드는 전쟁터가 돼요. 뇌를 위한 공간의 핵심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입니다. 크게 제 책에서는 4가지를 비유라고 하는데요. 눈을 어지럽히는 물건, 시각적 자극, 귀를 찌르는 소음, 그리고 또 서로 상충하는 냄새, 또 에너지를 뺏기만 하는 피곤한 관계입니다. 소리 눈보다 더 중요하죠. 눈은 감으면 그만이지만 사실 우리 잠든 순간에도 소리는 귀는 계속 열려 있잖아요. 소리 처방을 제 책에서 3단계로 나눴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일단은 4050 건강한 사람을 위한 예방 단계에서는 소리 먹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거실 벽에 딱딱한 유리 액자 대신 패블릭 아트월 하나 거는 것만으로도 거실에서 말하는 말소리의 소리 반사가 줄어서 목소리를 안 높여도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지고요. 또 우리 부모님 60대 이후에 정상 노화를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관리 단계에서는 울림을 잡아야 돼요. 이게 나이가 들면 귀가 단순히 먹는 거라기보다 소리를 구별하는 속도가 느려지는데 아 하는데 이 소리가 남아있는 그거를 잔향이라고 하는데 잔향이 0.8초 안에 사라져야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웅웅거리게 들리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천장에 타공 패널을 달고 바닥은 음향 리놀륨이나 아니면 먼지 안 날리는 짧은 털인 카펫을 깔아주면 좋습니다. 또 이제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보호 단계에서는요, 침실이 중요해요. 침실만은 완벽한 정적이 필요합니다. 인지 기능이 약해지면 밤에 척탁척탁 하는 작은 소리가 들리면 아유 우리는 그러려니 하면서 자지만 이분들은 누군가가 자기 귀에 대고 속삭인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상적으로는 벽을 STC 50 등급으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옆방에서 큰 소리로 얘기해도 침실에서는 거의 안 들리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당장 뭐 이런 거창한 공사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문 틈부터 고무 패드로 메우면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또 문이 쾅 닫히는 집이면 도어 클로저부터 다세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쾅 닫히는 문소리도 누군가 들어온 것 같은 공포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스티브 잡스가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이유가 있는데 뇌과학에서는 결정 피로라고 하거든요. 수십 벌 앞에서 오늘 뭐 입지 고민하는 그 시간조차도 아까운 겁니다. 아침부터 그게 뇌를 엄청 방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를 위한 옷장 처방도 3단계로 나눴습니다. 4, 50대는 선택지를 줄이는 캡슐 워드로브, 60대 이후에서는 몸의 구조와 일치하는 직관적 배치, 또 본격적인 치매 단계에서는 아예 문이 없는 이 그림과 같은 오픈형 옷장. 지금 보시는 게 저희 유로테리어 프로젝트를 도와주시는 캐나다 치매 전문 마을 빌리지 랭글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뇌친화적 옷장이에요. 문을 여는 행위 자체가 치매 환자에게는 인지적 장벽이 되거든요.
이걸 우리 집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단계적 구체적인 솔루션은 책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에서 불필요한 자극을 덜어냈으니 이제 뇌에 도움되는 자극을 정교하게 채워 넣어줘야 해요. 저는 이걸 자극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자, 제가 이 길바닥 한 군데 서 있습니다. 먼저 우리 뇌가 공간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대비입니다. 바깥에서 길을 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자, 나를 기준으로 발밑에 바닥, 내 안쪽에 건물 벽, 그리고 내 바깥쪽에 도로, 머리 위에 하늘, 이 네 가지 사명 공간이 있죠. 이 네 면이 밝기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니까 뇌가 0.1초 만에 아, 내가 여기 서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실내도 똑같아요. 바닥, 벽, 천장 밝기가 비슷하게 뭉개지는 순간 뇌는 경계를 잃고 붕 뜬 듯한 불안을 느낍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숫자 하나가 중요한데요. LRB, 빛 반사율입니다. 벽이나 바닥이 빛을 얼마나 튕겨내는지 0에서 100점으로 매긴 밝기 점수예요. 여기 까만색은 0점이고요. 흰색은 100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맞닿은 두 면의 점수 차이입니다. 벽과 바닥의 LRB 차이가 30점 이상 나야 뇌가 여기까지는 벽, 여기서부터는 바닥이라고 단번에 읽어내요.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들어가야 될 공간으로의 진입을 유도할 수도 있죠. 바닥끼리 LRB를 비슷하게 맞춰주면 두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망설임 없이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반대로 바닥과 바닥이 이어지는 곳에서 밝기 차이가 갑자기 확 변하면 뇌가 그 경계를 문턱이나 구멍으로 착각해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래서 뉴로테리어에서는 침실, 거실, 복도, 욕실, 심지어 엘리베이터, 테라스까지 각 공간별 벽과 바닥의 추천 색깔, 그리고 LRB 수치, LRB 차이 점수까지 한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인테리어 하실 때 그 표만 펼쳐놓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색상입니다. 자, 뇌가 좋아하는 색깔은 뭘까? 나이가 들면 눈의 수정체가 점차 황색으로 변하거든요. 눈앞에 노란 셀로판지를 대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지는 거죠. 이 노란 필터 때문에 평소에 선명했던 색들이 누리끼리 흐려지고 뇌가 공간의 깊이를 못 읽어가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필터를 뚫고 한눈에 꽂히는 색은 그림에 보시면 맨 끝에 있는 오렌지나 붉은색 같은 고채도 따뜻한 계열의 색이에요. 반대로 이 반대편에 있는 푸른색에 회색 탁기가 섞인 색은 늙어가는 뇌에게 인지적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문, 손잡이나 가구 같은 핵심 사물은 따뜻하고 선명한 색으로, 그리고 벽이나 바닥 같은 넓은 면은 베이지, 연갈색, 올리브 그린처럼 자연을 닮은 온화한 톤으로 깔아주시면 시각 자극은 줄이면서 안정감을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뇌 친화적 패턴, 뇌가 좋아하는 무늬는 무엇일까요? 영국 스털링 대학교에서 뇌 친화적 패턴 등급을 정리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1A 등급은 완전한 단색 마감.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1B 등급은 멀리서 보면 단색인데 가까이 가면 직물 짜임이 이렇게 은은하게 있구나 하는 세미 플레인입니다. 이 두 등급 안에서 주로 고르시면 돼요. 절대 피해야 할 뇌가 싫어하는 네 가지 무늬. 자, 여기 보면 이거를 테라초 무늬라고 하는데 이런 점박이 무늬 같은 거 치매 환자의 눈에 벌레로 보일 수 있고요. 또 이런 흑백의 기하학 이런 무늬는 기피 착시를 일으키고요. 또 어두운 원형 무늬, 이거 구멍 뚫린 줄 알고 발을 못 댑니다. 예쁘려고 깔아놓은 바닥재가 치매가 온 부모님 눈에는 공포영화 세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뇌친화적 조명. 아무리 완벽하게 꾸며도 빛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특히 75세 어르신의 눈은 20대 청년보다 무려 3, 4배 많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자녀분들이 뭐 이 정도면 화나고 발래 싶다가도 부모님 눈에는 아이고 얘야 왜 이렇게 어둡냐 침침한 동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명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원칙이 있어요. 첫째, 생각보다 훨씬 밝게, 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밝아야 됩니다. 일반 아파트 거실이 150에서 300 럭스인데 활동 공간은 700 럭스까지 올려야 됩니다. 또 중간에 있는 천장등 하나만 켜면요. 가구 뒤에 짙은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그림자가 안 좋은 겁니다. 치매가 온 뇌는 이걸 구멍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빛을 여러 겹 레이어드 하듯이 빛을 겹쳐주고요. 그러려면 코너 조명, 스탠드, 간접 조명까지 동원을 해서 구석구석 빛을 겹쳐 채워서 그림자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게 빛 속 카페인을 조절하라. 자, 우리 빛을 커피잔에 비유를 하면요. 빛의 밝기는 잔의 크기, 그리고 빛의 색깔, 푸른빛, 주황색빛 이런 빛의 색깔은 카페인 함량이에요. 우리 많이 낮에 사무실에서 쓰는 푸른 기운이 도는 하얀 빛은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뇌를 번쩍번쩍 깨우고요. 이렇게 붉은 기운의 노란 빛은 디카페인 커피처럼 스르르 잠을 유도합니다. 낮에는 5000 켈빈 이상 주광색으로 뇌를 깨우고 밤에는 3000 켈빈 이하 전구색으로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하얀 형광등 아래만 있으면 밤낮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의 나이에 따라 빛 처방도 달라지는데요. 건강한 50대는 꼬여버린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빛 루틴이 필요하고 노안이 시작된 부모님을 위해서는 생활 동선에 따라 그림자를 지우는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은 이분들은 4-5시만 되면 일몰증후군이라고 막 불안해하고 이런 증상을 보이시거든요. 일몰증후군을 막는 보호막 조명이 필요합니다. 뇌의 나이에 따른 3단계 빛 처방전을 뉴로테리어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뒀어요. 우리 아침 일어나자마자 뭘 켜야 하고 밤 9시에는 뭘 꺼야 하는지 오후 4시에 왜 알람을 맞춰야 되는지 전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조명까지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가구를 어디 놓을 것인가 배치 이야기입니다. 자, 뇌과학적이고 인간적인 집안 배치. 한 집에 40대의 빠른 활기찬 궤도와 70대의 느린 궤도가 공존하잖아요. 이 그림에 파란색이 자녀 세대, 젊고 건강한 가족의 궤도, 그리고 오렌지색이 부모님 세대, 인지 저하가 시작된 부모님의 궤도죠. 이 두 궤도가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만나는 지점을 만드는 가구 배치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게 뉴로테리어 배치의 핵심이고요. 소파 각도를 몇 도 틀어야 하는지, 식탁 위치는 어디 놓아야 하는지, 동선은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배치법을 책에 아주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세라퓨틱 키친, 치유적 주방이라는 개념을 제가 뉴로테리어를 통해 한국에 최초로 소개했는데요. 자, 치매가 오면 아유 엄마 내가 할게 방에 들어가 있어.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주방 출입 금지 아예 못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또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주방에 불, 칼, 얼마나 위험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뇌를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평생 주방 살림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오던 그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빼앗기게 되는 순간 자존감이 무너지시고요. 뇌 퇴화가 오히려 가속돼요. 그래서 무조건 잠그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열어두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위험 요소는 눈에 안 띄게 숨기면서 요리의 기쁨은 유지하는 방법. 책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한 가지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치매가 있는 분들에게는 인덕션보다 오히려 가스레인지가 훨씬 낫습니다. 자, 인덕션. 켜진 건지 꺼진 건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고요. 또 보기보다 보이지 않는 잔열 때문에 인덕션이 화상을 입을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가스레인지는 어쨌든 불꽃을 육안으로 명확히 볼 수 있어서 꺼졌는지 켜졌는지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분들까지도 명확히 알 수가 있고요. 또 인덕션에 비해서는 불을 끈 후에는 잔열이 덜 남아 있어서 화상 위험이 적거든요. 단 가스불을 켜두고 있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 가스 자동 차단 타이머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씩 무의식적으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것들 있죠. 불 켜고 물 틀고 문 여는 행동. 너무 당연해서 의식조차 안 하는데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뇌가 늙어가면 이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매일 인지적인 도전이 되거든요. 자, 요즘 집은 얼마나 스마트가 많습니까? 다 터치, 센서, 디지털이잖아요. 그런데 치매가 진행되면 이 터치 패널을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절차 기억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 하면 머리는 잊어도 손이 기억하는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30대 젊은 시절부터 매일 쓰던 그 방식, 돌리면 물이 나오고 내리면 문이 열리고 누르면 딸깍 소리가 나는 이 직관적인 피드백이 뇌에 아, 그래도 내가 해냈다는 작은 통제감을 줍니다. 뇌가 좋아하는 수도꼭지, 뇌가 좋아하는 전기 스위치, 뇌가 좋아하는 문손잡이는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또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뇌의 불친절한 건 어떤 유형인지 책의 사진과 함께 정리해 줬습니다. 부모님 리모델링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꼭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을 눈에 띄지 않게 줄이는 법. 인지 부하가 걸린 뇌는 공간을 파악하는 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문이라고 다 똑같이 만들면 안 됩니다. 보여줄 문과 숨길 문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해요. 자, 우리 들어가는 게 좋은 공간 뭐죠? 식당, 화장실, 내 방처럼 꼭 가야 될 곳은요. 벽색과 확 대비되는 색으로 칠해서 내가 0.1초 만에 아, 저기가 내 문이구나 하고 찾게 해주시고요. 반대로 기계실, 창고, 약품실처럼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는 벽이랑 똑같은 색깔로 칠해버리는 카멜레온 전략을 쓰는 겁니다. 시각적 단서가 사라지면 뇌는 이거를 벽으로 인식해서 불필요한 호기심 자체가 생기지 않거든요. 또 집안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타인과의 연결도 필요하거든요. 요즘 고급 아파트들 커뮤니티 센터를 최강의 차별화 무기로 내세우는데요. 뇌가 왜 이토록 커뮤니티 공간에 열광하느냐? 자,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사람의 그 인간관계가 참 묘한데 완전 생판 남이 아니라서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매일 눈은 마주치니까요. 그렇다고 또 막 붙잡고 내 속내를 털어놓을 만큼 가깝지도 않고 굉장히 묘한 관계잖아요. 누군가와 연결될 수도 온전히 혼자일 수도 있는 이런 느슨한 연대가 주는 선택의 자유 때문에 커뮤니티 공간들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런 커뮤니티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 처방전도 충실히 담았습니다. 거대한 공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쪼개고 혼자 머물 수 있는 곳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동시에 제공하고 또 이런 동선 같은 거 실내든 실외든 막다른 골목 없이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뇌를 깨우는 순환형 동선을 만들고 나이가 들어도 원하는 것을 하며 살기. 이 원칙들을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부터 실버타운까지 구체적으로 처방해 놓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역세권인가요? 하고 묻잖아요. 아니면 숲세권인가요? 그죠? 근데 100세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뇌세권입니다. 걷기만 해도 뇌가 젊어지는 동네요. 초고령 사회에서 사실 나이 들면 내 발로 걸어 나가서 빵 하나 사올 수 있는 동네에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죠. 뇌세권은 초고령화 사회의 역세권이에요. 근데 무조건 부동산 중개인의 말보다 직접 가서 내 두 발과 오감으로 느끼는 신호를 믿으세요. 내 동네가 뇌세권인지 판단하는 기준 3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동네 전체의 도로망이에요. 한눈에 길이 읽히는 도로망이 좋습니다. 집안 인테리어는 바꿀 수 있지만 동네 뼈대는 못 바꾸거든요. 자, 지도를 펴보세요. 재밌는 게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시카고와 프라하를 도로망을 비교를 했는데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한 시카고보다 구불구불 미로 같은 프라하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이 길 찾기 능력이 훨씬 뛰어났어요. 성장하고 있는 젊은 뇌한테는 복잡하고 미로 같은 길이 최고의 두뇌 헬스장인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좀 달라요. 이제 4, 50대부터 노화가 시작된 늙어가는 뇌한테는 프라하 같은 구불구불한 동선보다는 시카고처럼 한눈에 구조가 읽히는 반듯반듯한 바둑판 같은 도로망이 훨씬 인지 부담이 적다는 게 학술적으로 많이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 한 블록이 몇 미터야 좋을까요? 자, 한 블록이
150m. 그리고 쭉 계속 가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2, 3분마다 교차로 꺾어주는 포인트가 나오는 리듬이 가장 좋습니다. 뇌가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길을 잃지 않는 딱 그 간격입니다. 자, 또 그 다음은 차키를 내려놓는 20분 생활권.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전원주택을 꿈꾸시는데 이게 준비 없는 전원생활은 사실 이게 막 전원생활 꿈 같은 게 아니라 뇌 입장에서는 유배일 수 있어요. 유배. 미국에서 164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했는데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동네에 사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22% 높아졌어요. 근데 돈이 많아도 뭐 평소에 뇌에 좋다는 뭐 이런 운동 이런 거를 열심히 챙겨 해도 결과가 마찬가지였어요. 현관문을 나서서 20분 안에 마트, 병원, 공원을 걸어갈 수 있는가? 차키 없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율성, 이게 뇌를 늙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자, 세 번째, 뇌의 체력을 키우는 진짜 초록. 자, 요즘 부동산 볼 때 근처에 공원이나 숲이 있으면 숲세권이라고 프리미엄 붙잖아요.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초록이라고 다 같은 초록이 아닙니다. 호주에서 11만 명을 10년간 추적을 했는데 뇌를 지켜준 거는 잔디밭이 아니라 내 머리를 덮는 나무 그늘이었어요. 동네 총 면적의 30% 이상을 머리를 덮어주는, 이걸 영어로 트리 캐노피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울창한 나무 그늘이 덮여 있어야 비로소 치매 예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탁 트여 있는 땡볕 잔디밭은 치매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하필 나무 그늘이냐? 자, 나무는요, 생물학적으로 풍성한 나뭇잎은 인지 저하와 혈관 손상을 유발하는 자동차 소음과 미세먼지를 공중에서 걸러주는 천연 필터고요. 무릎 아래 얇게 깔린 잔디는 이걸 못하죠. 그리고 머리 위에 입체적인 지붕을 만들어주는 나무는 풍부한 생명체 마이크로바이옴을 품고 있어가지고 뇌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다채로운 생명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뇌는 그냥 초록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는 숲의 깊이를 원하는 겁니다. 숲세권 프리미엄 괜히 붙는 게 아니에요. 그게 뇌를 위한 확실한 공간 보험입니다. 동네를 골랐으면 이제 거리를 직접 걸어봐야 하죠. 자, 뉴로테리어에서는요, 뇌 친화적인 건물 1층 가장자리 엣지 디자인의 비밀, 안전한 발걸음을 위한 뇌 친화적인 바닥의 조건, 그리고 도시의 턱을 낮추는 경사로의 조건, 뇌 친화적인 벤치, 그리고 뇌 친화적인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대중교통, 드롭존과 주차장까지 직접 나가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뇌세권 개념을 마을 단위로 현실에서 실현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남프랑스의 빌리지 랑드 알츠하이머입니다. 사람의 온기와 자연으로 치유하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마을인데 프랑스 정부가 설립한 마을이거든요. 여기는 막다른 골목 없는 고리형 산책로, 입주자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에 맞춰 고른 랑드 지방 고유의 건축 양식이 4가지가 있는데 평소 자기가 살던 지방의 건축 양식에 맞춰서 들어가서 살 수 있고요. 이런 휴머니티, 인간과 전통과 자연이 흐르고 있는 마을, 또 그것과 대조적으로 요즘 IT, 스마트, 딥러닝 핫 이슈죠.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에서는 AI와 웨어러블 센스로 보이지 않는 안전 울타리를 세운 스마트 기억마을 집들이 있습니다. 아날로그의 따뜻함과 디지털의 정밀함, 이 두 갈래의 접근이 보여주는 가능성. 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프라이버시 침해, 비용 격차, 윤리적 딜레마까지. 이런 기술이 만든 스마트 치매 마을의 빛과 그림자를 뉴로테리어에서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나와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뇌의 노화는 50대부터 주거 환경의 질에 따라 갈라지는 궤적입니다. 15년 추적 관찰 연구가 보여준 결론은 명확해요. 아프고 난 뒤가 아니라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둔 집이 노년의 몸과 뇌를 지켰습니다. 당신의 집은 훗날 가장 약해진 당신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밀려올 때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줄 맹그로브 숲을 지금 당신의 공간에 뿌리내리게 하세요. 그 숲을 가꿀 시간은 아직 뇌가 건강한 바로 지금뿐입니다. 내 집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치매 예방 공간 처방. 10년 뒤 치매로부터 뇌를 지키는 지배 조건. 뉴로테리어에 모두 담았습니다.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 닥터, 지금까지 손혜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